안녕하세요. CSS와 SCS 발표를 맡게 된 의원의자의 2기 심사연입니다. 저희가 웹 개발을 하면서 HTML을 사용하고 웹 디자인을 하면서 CSS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SCSS는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SCSS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SCS랑 CS를 비교해보면서 SCS의 기능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먼저 SCS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SCS는 SASS라고 불리고자 하는데 CSS의 단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CSS의 확장으로 나온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CSS의 전처리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CSS보다 심플한 표기법으로 CSS를 구조화하여서 표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SCSS는 CS의 유지보수 편의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준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SCSS가 SASS랑 같은 언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둘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먼저 SCSS는 SASS가 출시된 이후 세 번째로 출시된 언어이고요. SCSS가 더 넓은 범용성과 CSS의 호환성 등의 장점으로 보통은 SASS보다 SCSS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한 SCSS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SASS랑 SCSS에는 문법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SASS는 들여쓰기로 문법을 사용하고 있고 SCSS는 중괄호와 세미콜론 그리고 믹스인으로 이퀄과 플러스는 SAS를 사용하고 있고 SCSS는 믹스인과 인클루드 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믹스인과 인클루드 태그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기능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ASS와 SCSS를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 안에 클래스 안에 hate라는 값을 지정을 해줬고 그 안에 들여쓰기로 li 태그를 선언해 준 뒤 그 안에 작성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중괄호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서 오로지 들여쓰기만으로 이 유효범위 안에 선언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혹시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SCSS일지 구분이 가실까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왼쪽이 SCSS고 오른쪽이 SASS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CSS가 많이 사용되고 이거를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SCSS를 중점으로 그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HTML과 SCSS를 가져와서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개의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HTML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인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그 안에 인덱스인 클래스를 선언해준 뒤 li라는 태그를 3개를 사용하여 0부터 2까지의 목차를 만들어줬고요. CSS를 표현한다면 리스트라는 그 클래스를 만든 뒤에 작성을 해주고 만약에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라는 클래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HTML이 굉장히 많은 태그와 그 코드가 사용되게 된다면 CSS가 굉장히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SCSS는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리스트라는 유효범위 안에서 중첩하여서 인덱스를 선언을 해주고 그 이후 중첩하여 li라는 태그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서 이렇게 들여쓰기만으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독성이 높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중첩하여서 인덱스를 선언을 해주고 그 안에 중첩하여 li라는 태그를 작성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게 SCSS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네스틱 중첩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상위 선택자의 반복을 피하고 좀 더 편리하게 복잡한 구조를 작성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CSS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선언을 해준 뒤 그 다음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 클래스를 따로 불러와 선언을 해줘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SCSS에서는 리스트라는 태그를 불러와 리스트라는 선택자의 유효범위 내에서 인덱스라는 태그를 들여쓰기와 중괄호로 인해 따로 불러올 수 있어 이런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SCS의 큰 기능이자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상위 요소 치환인 이 AND 키워드인데요. 중첩 안에서 AND 키워드는 부모 선택자를 참조하여 치환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SS의 li 태그를 작성한 걸 보시면 li 태그를 해주시고 이 li의 마지막 태그 잠시만요. 제가 HTML을 작성한 걸 보시면 li의 첫 번째 태그가 0이고 마지막 태그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마지막 태그를 마진 값을 바꿔주기 위하여 이렇게 라스트 차일드를 선언해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SCS에서는 그 상위 요소 치환인 AND 키워드를 활용하여 li란 태그의 선택자의 유효범위 안에 AND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어 라스트 차일드를 붙여주면 이 왼쪽에 CSS에서 작성한 값과 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요게 li라는 태그에서 마지막 그 자식 노드를 가져오는 상위 요소 치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부모 선택자를 참조하여 치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모는 리스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스트 선택자를 참조하여 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수 선언이 가능한 달러 키워드인데요. SCSS에서는 변수 선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변수로 사용 가능한 형태는 숫자와 문자열, 폰트, 색상, 널, 리스트, 맵이 선언이 가능한데요. 보통 CSS에서 보시면 여기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너비 값을 300값으로 준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SCSS에서는 변수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비라는 변수명을 달러 키워드로 준 뒤 300픽셀이라는 그 값을 너비에 넣어주고 거기에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제가 아까 선언해준 너비의 값을 넣어주면 CSS의 300픽셀을 더 이렇게 대입해준과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표시로 변수명을 선언한 뒤 그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다음은 네스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엘루트 태그인데요. 이거는 중첩 안에서 생성하지만 중첩 밖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제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리스트의 클래스와 박스의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예요. 그래서 박스의 클래스에서 리스트에서 주어졌던 값을 동일하게 너비와 높이를 주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CSS에서는 중첩을 사용할 수 있고 변수 선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변수명을 선언을 해줘서 너비랑 높이를 선언을 해줬는데 저희 CSS에서 보면 너비랑 높이 값이 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엘루트를 사용하여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변수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엘루트를 이용하여 위에서 선언한 변수명을 밑에 변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믹스인과 인클루드 태그입니다. 이거는 중첩 안에서 생성하지만 중첩 밖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고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CSS 구문을 보시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그리고 인덱스라는 클래스 안에 컬러와 너비와 높이 값을 각각 또 같은 값으로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SCS에서는 믹스인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여 스타일 값의 변수명을 지정해줘서 제가 넣어야 하는 그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include를 통해서 변수 선언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해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중첩된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폰트나 마진 등과 같이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는 속성들을 서로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 CSS 구문을 보시면 폰트 값을 웨이트와 사이즈, 그리고 마진 값을 탑과 레프트, 그리고 패딩 값을 바튼과 라이트로 이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값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SCSS에서는 이렇게 폰트 값으로 폰트 값에서 이 중괄호를 묶어준 뒤 이렇게 웨이트와 사이즈로 따로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똑같이 마진도 같은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패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를까요? 바꿔드려요. 마지막으로 자료 설정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함수는 변수의 유효 범위를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CSS 구문을 보시면 제가 백그라운드 값을 같은 값으로 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SCSS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표시를 사용하여 컬러인 변수를 지정해주고 제가 백그라운드 표시에 샵 111을 넣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111로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CSS 구문을 보시면 리스트라는 클래스와 인덱스라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클래스에 선언해준 이 변수명을 인덱스라는 클래스에도 이 변수명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가 지역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전역 함수인 글로벌 함수, 이 느낌표 글로벌을 적어주시면 전역으로 변환이 돼서 다른 클래스 내에서도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전역으로 컬러 변수명을 넣어서 이 0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컬러 값을 넣어줬는데 제가 밑에도 다시 컬러로 같은 변수명을 사용해서 111이라는 다른 값을 넣어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 111인 지역 변수 값을 전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값은 전역으로 선언해준 이 마지막 값을 덮이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111로 덮어져서 여기 111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SCSS의 개념과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정리하면서 SCSS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SCSS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 중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첩을 활용함으로써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어서 복잡함을 줄여주고 가도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 표시로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게 SCSS의 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함수와 연산자 등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SS의 유지보수와 편의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줍니다. 네, 이상으로 SCSS와 CSS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